드디어 레드데드 리뎀션 2의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위해서 제가 무슨 우상처럼 세워놓고 작업을 했던 우리 아서모건 보이시죠? 여기 아서모건? 아서의 도박산 모자도 있고, 그리고 서부에서 온 법원을 하나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서모건 설명회, 레드데드 리뎀션 2 설명회를 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스토리캠프의 소식. 스토리캠프 최초 공식 1호 굿즈 세트가 나왔어요. 갓 나온 따끈따끈한 스토리캠프의 굿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스토리캠프 굿즈는 컨셉이 있어요. 컨셉이 뭐냐면 창작자를 위한 툴킷이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곳에 창작이랑 관련된 문구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제가 보이시죠, 여기? 이 스토리캠프 후드 집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스토리캠프 티셔츠 반팔과 긴팔이 있어요. 스토리 호더라고 써있네요. 스토리 호더. 아니, 민경님 만나고 나서 스토리 서퍼로 할 걸 그랬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스토리 호더 좋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뒷면 보세요. Made for people who make. 무슨 말이죠? 뭔가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옷이라는 거죠. 툴킷 for creative routine. 창작을 하시는 분들 혹은 창작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노트예요, 노트. 오버띵킹 노트. 이제 과몰입하고 오래 고민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노트가 있고요. 이게 진짜 짱이에요.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 보이십니까? 키링입니다, 키링. 서모 컴파스. 무슨 말이죠? 생존 키트예요. 생존 키트 말 그대로. 와, 옛날에 어렸을 때 모험 도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캠핑 느낌이라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이 스토리 캠프라고 써 있고요. 여기 요거는 나침반이죠. 이 창작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말라는 나침반,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입니다. 또 이 캠핑 가시는 분들, 캠핑장에서 이렇게 버번 한 잔 따라 마시는 그런 낭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위스키 잔이 있습니다. 위스키 잔. 짠. 아이디어 블렌디드 컵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는 술만한 게 없기 때문에 위스키 잔에 이렇게 아이디어 블렌디드 컵이 있고요. 꺼낸 김에 한 잔 따를게요, 잠깐. 우리 레드데드 리뎀션 얘기하는데 버번 한 잔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어떡할 거야 이거. 자, 그리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작품을 보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커피나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브루잉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추출해 줄 수 있는 커피컵, 머그컵,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 공식 굿즈 세트고요. 사실은 이게 한정판 패키지가 또 있어요. 지금 여기 보여진 모든 것들이 다 묶여서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요 한정판 패키지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그린 사건 만화가 2개 들어갑니다. 총 30개만 찍은 한정판 패키지예요. 요 박스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굿즈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개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굿즈 내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긴장되면서 뭔가 좀 부끄러운데 엄청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캠퍼야, 너 캠퍼니? 하고 길에서 알아보고 싶을 때 이런 거 하나 딱 달고 있거나 조용히 이렇게 아이디어 브루잉 컵으로 마시면 서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망망대해에서 창작자들끼리 혹은 캠퍼들끼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으로서 제가 쓰시라고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채널에 있는 그 쇼핑 탭을 누르시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제가 공수표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지난 2달 동안 저는 19세기 말 서부에 살다 온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게임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게임 캐릭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위쳐의 게롤트 오브 리비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저 같은 사람들 포탈에 나오는 AI의 대명사 글라도스, 그리고 뭐 젤다 전설 좋아하시는 분들 링크 다 좋아할 거고, 메기솔 좋아하면 솔리드 스네이크,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이 회자되는 캐릭터들을 줄지어 놓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으로 저는 아서모건이라고 꼽거든요. 자, 레드데드 리뎀션 2, 그냥 줄여서 레데리2라고 할게요. 레데리2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말하면, 정말 제대로 퉁쳐보면 서부시대 GTA라고 많이들 퉁치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퉁치게 되면 벌써 많은 우리 레데리2 하신 분들, 많은 총잡이들 거품 무는 거 보입니다. 바로 데드아이 켜서 쏠 기세겠죠. 그렇게 서부시대 GTA라고 퉁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게임이다. 자, 벌써 군침이 싹 돕니다. 일단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락스타 게임즈라는 말 그대로 정말 게임계의 락스타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 락스타 게임즈의 최고 대표작을 많은 사람들이 GTA를 꼽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락스타라는 회사의 20주년 기념작은 뭐였냐? 바로 레드 데드 리뎀션 2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아서 모건이라는 인물이고,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겠어요. 사실 이 정도 게임은요, 이 게임 회사의 전원이 다 하나에만 몰두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 니네가 GTA 만들고 있으면 니네는 그동안 레드리 만들고 있고 니네는 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팀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락스타 게임즈의 전원이 한 게임에 매달렸던 게 레드리 2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공을 들여가지고 캐릭터 빌딩을 했을까. 락스타 게임즈 역사상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아서 모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처음에 이 레드 데드 리뎀션 1이 워낙 인기가 있었으니까 레데리 2의 트레일러가 나왔을 때 아직 다들 속으로는 레데리 1에서 못 빠져나왔을 때예요. 레데리 1의 주인공이었던 이제 존 마스턴, 그 얼굴에 막 흉터 있어가지고 레데리의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레드 데드 리볼버의 레드 할로우랑 비슷한 어떤 상처가 있거든요. 그 존 마스턴을 다들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서 모건 처음 딱 나오자마자 뭐야 저 밋밋한 얼굴은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작 게임이 짠 하고 나오니까 헐 존 누구였지? 그 얼빵한 풋내기 누구야? 야, 아서지. 역시 서부는 아서야. 다 이러고 있었죠. 여러분들 스토리 캠프니까 한번 복습을 좀 해보죠. 대부분의 이야기라는 것에서 이야기의 본령, 기치, 최고의 효과, 효능 이게 뭘까요? 바로 다른 삶을 살아보기잖아요. 나는 해적왕이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해적왕을 꿈꾸는 동료들의 속에 살아보자. 뭐 나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지만 위쳐로 살아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작법, 연출, 온갖 기술들의 역사라는 게 진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발전한 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인공 만드는 법, 카메라 워크, 조명 쓰는 법, 뭐 대사 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그 삶을 살아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려고 발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레데리 2라는 게임이 그 체험의 궁극점에 도달해 있어요. 정말로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나는 지난 몇 달간 아서 모건으로 살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 좀 몇 가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넣긴 했지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어쩌면은 이 걸작을 플레이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작동하는 진입 장벽이 그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조작하다가 왜 이래 이거? 아니 왜 무슨 파밍을 했더니 실제로 실시간으로 풀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앉아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게임 안에서도 밥들 말 주고 장작을 패야 돼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이 포기자들, 이탈한 사람들이 패드를 놓게 만들었던 일장의 그 콜터의 눈보라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진입 장벽인데 그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허들을 넘어선 모든 게이머들은 왜 이 아서 모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아직도 그리워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번 시리즈가 되겠죠. 황야 서부의 테토 왕. 진짜 딱 화면에서 머스크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 아서 모건 요 피규어 보시면 여기에 장작 있죠. 그릴 있고. 게임에 들어가서 이 그릴에서 고기 굽는 걸로 힐링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여기서 막 땀 냄새 날 것 같아. 그리고 아서 모건의 삶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이 있죠. 마치 베르세르크의 가츠한테 매단이 있다면 이 아서 모건에게는 반더린드라는 깽단이 있습니다. 그 반더린드 깽단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이 게임이 2018년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8년이 지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레데리 2 안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끝없이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영상, 새로운 뭐 이스터에그 발견하는 영상,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또 누가 또 새로운 거 맵에서 또 뒤져가지고 갖고 왔다. 이런 영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냐. 지금 같은 인공지능이 없던 시대인데 가장 어마어마한 월드 빌딩을 만든 게임으로 꼽는 게 발더스 게이트 3하고 레데리 2입니다. 거의 모든 실험, 모든 시도를 해도 거기에 대응하는 선택지나 상황 디자인이 이미 게임 속에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레데리 2에는요 터키공주 밭이에요. 다 터키공주야. 할 거 없네. 다 했네. 그러면 오늘은 그냥 발렌타인의 NPC 한 명만 관찰해 볼까? 그리고 NPC 하루에 삶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게 밝혀집니다. 야, NPC인데 이 NPC에게도 일과가 있어. 버릇이 있고 하루 루틴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PC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어라는 느낌을 주는 월드 빌딩이라는 거죠. 호들갑만으로도 영상 하나를 채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용을 얘기하죠. 이 레데리 커뮤니티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진짜 방대합니다. 엄청난 자료들이 많고 디스코드 커뮤니티도 되게 크고 레드데드 미스터리라는 사이트도 있고 한국에도 엄청난 아카이빙을 해두신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이 자리 빌어가지고 뭐 바나몬키님이나 뭐 비루티비님 같은 분들 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 공부하면서 진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이 시작이 되면 시기가 1899년입니다. 이때가 대강 어느 정도 느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역사 수업 같아가지고 지루할 수 있지만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면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도입부를 살짝 제가 찍먹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또 들으면. 그냥 1899년 그러면 되게 멀리 있는 얘기지만 감을 좀 잡아봅시다. 한국은 대한제국 시절이죠. 놀랍게도 서울 전차가 개통한 때예요. 그러니까 노량진역과 제물포역 사이에 경인선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이미 철도가 있을 때야.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언제부터냐? 1910년대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한 10년 전, 11년 전인 거예요. 아직은. 레데리2가 딱 요 시대를 이해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작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테네시 대학교, 서부니가 테네시인가 봐. 테네시 대학교에서는 수업 교재로 이 게임을 씁니다. 이 미국이 정말 넓습니다. 미친 듯이 넓죠. 이게 다들 뭐 미국 넓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 동부에서 뉴욕 쪽에서 서부 쪽의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비행기에서 밑에 보이는 거 제가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야 미국이란 땅이 넓다 하는데 진짜 얼마나 넓은지를 직접 느끼게 돼요. 저러니까 야 저기 어딘가 저 사막 어딘가에서 그냥 월터 화이트가 차 세워놓고 보약 만들어도 안 걸리겠구나. 이거 못 잡는다 이거. 이런 느낌이 빡 옵니다.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없었죠. 그냥 북미 대륙이 있었지,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죠. 그러면 그때 언제야? 대항해 시대 생각해 보세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유럽 나라들끼리의 그 중세가 쭉 있잖아요. 중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항해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땅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중세시대 세계 최고의 천하의 후레자식 깡패들이 누구예요? 다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인들이 여기 이런 땅이 있네. 그리고 싹싹 갈라먹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때 유럽 역사를 보면 진짜 완전 개 깡패들 전성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식민지 사업하던 정말 그 깡패 전성시대인데 이 북미 대륙을 갈라먹으려고 침발라놓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거기에 네덜란드까지 해서 지배를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게노답 깡패 딱 그러면 영국, 프랑스 하면 거의 맞아요. 스페인까지 하자. 게노답 삼형제, 천하의 깡패, 그러면 이제 영프스예요, 영프스. 그래서 이 미국이 딱 있으면은 동부 쪽 있죠, 뉴욕 있는데 이쪽에 이제 영국이 쫙 있어. 남부 쪽에 이제 루이지애나 이쪽이 프랑스. 루이지애나라는 말 자체가 루이 14세에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게 다 스페인어잖아요. 그 스페인이 여기 딱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가 알짜 땅, 뉴욕 쪽.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나중에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이제 싸다고 맞고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뺏깁니다. 그래서 뉴욕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여기에 뭐 스웨덴, 러시아도 약간 껴있긴 해요. 뭐 러시아는 이제 알래스카에서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이 땅 따먹기는 영프스, 네덜란드 여기가 갈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대륙으로 이주해서 오는데 그 사이에 유럽에서는 어때요 지금?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계속 싸우잖아요 걔들은. 그러면서 이제 땅 따먹기의 승자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이겼네 네가 이겼네 그러는데 그냥 짧게 제대로 후려치기로 했으니까 최종 승자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결국은 이 북미 대륙의 많은 땅을 이제 먹게 됐는데 문제는 이 영국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제 생긴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계속 이 미국 대륙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계속 ATM처럼 뽑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빡치겠죠. 그래서 들이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독립하게 됩니다. 이게 독립전쟁. 자, 그럼 여기까지 아주 내가 너무 후려쳤는데 이거? 미국 역사 너무 제대로 후려쳤는데 아무튼 뭐 골자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죠. 미국이란 나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동부일까요? 서부일까요? 동부 그러면 이제 뉴욕 맨하탄 섬 이쪽이고 서부 그러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인데 동부일까 서부일까?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려요. 동부가 먼저라는 거 몰랐죠? 이거 은근히 모릅니다. 몰랐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동부에 있는 13개 주가 스타팅 멤버예요. 미국 역사 요이 땅했을 때 이 동부의 13개 주가 스타팅 멤버. 근데 문제는 이 스타팅 멤버가 누구의 자식입니까? 유럽 깡패들의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깡패야.
동부에 도시를 막 세우고 살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서쪽이 어때요? 겁나 넓잖아. 저기 지금 아메리칸 원주민들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정신구조가 이상해. 이미 살고 있는데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얘네도 이제 자기 선배들 같이, 유럽 깡패들 같이 이제 미국 깡패 짓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쭉쭉 나아가서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게 이제 미국의 역사인 거죠. 그 과정을 또 제가 제대로 후려쳐가지고 요약을 해드릴게요. 미국이 이 13개 주를 건국을 한 다음에 차례차례 다른 유럽 나라들로부터 이 서쪽에 있는 땅들을 하나씩 삽니다.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해요. 북미 원주민들에게서 사냐? 아니죠. 깡패 유럽인들에게 사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조사하면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역사 진짜 눈물 납니다. 근데 이때 나폴레옹도 급전 필요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급전 필요한 사람들 다 땅을 사가지고 1850년대 정도까지 계속 사가지고 지금 주로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요 동쪽에 13개 주인데 1850년대쯤 되니까 다 사가지고 지금 북미 영토만큼의 땅을 다 산 거예요. 근데 사면 뭐래요? 거기에 국민이 가서 살아야 진짜 자기들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개척이라는 게 나라가 앞장서서 개척을 하는 경우가 원래 없습니다. 잘. 정부는 나라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살라고 꼬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개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동부에 있는데 여러분 서쪽 가서 사십시오. 저희가 이것저것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홈스테드법입니다. 홈스테드법 이제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진짜 지금 들으면 파격적인 법이에요. 1862년 이게 중요한 해입니다. 레데리 2는 1899년이 시작이죠. 대략 한 37년 전이죠. 1862년에 링컨, 그 유명한 링컨이 발효한 법이에요. 이게 뭐냐? 네가 서쪽에 가잖아? 가서 울타리 짓고 적정 크기 이상의 집을 짓고 그 구역 안에서 최소 5년만 농사를 지으면 내가 20만 평까지 줄게. 그냥. 20만 평이 뭐냐면 축구장 10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유명한 슬로건이 뭐냐? 네가 걸어간 만큼의 땅이 네 땅이 된다. 이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돼. 그렇게 줘도 될 만큼 넓어. 이 홈스테드법을 딱 발효를 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취업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값 미쳤잖아요. 집값 너무 높잖아. 근데 갑자기 인천 앞바다에 게이트가 열렸어. 갑자기 큰 지역이 한국에 붙어가지고 딱 열렸어.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청년 여러분 저기 가서 사시면 저희가 아파트 드리고요, 직업 드리고요, 땅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암담해가지고 계속 알바만 하는 사람이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삶이 힘든 사람들 주로 이제 해방노예. 왜냐면 이때는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이겨가지고 노예가 해방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노예들도 있겠죠. 그리고 기회를 잡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20만 평 준다고? 난리 난 거지.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 서부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그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정신, 뭐 이런 게 약간 뿌리에 있다고 하는 게 이런 역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가 꼬셔가지고 사람들이 서부로 가는데 이때 또 하나 빅뉴스 터지죠. 뭐가 터지죠? 황금이 터지죠. 골드러시. 골드러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디냐? 캘리포니아. 여기죠. 콜로라도, 네바다 이런데 이런 중부, 서부 이쪽에 여기에서 이제 황금이 터진 거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유럽 사람들까지도 골드러시에 이제 참가합니다. 다 이제 로그인하는 거야. 대대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죠. 이때를 묘사한 사진들 보시면 거의 지평선을 마차대가 꽉 채운 이 행렬 이런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서부로 이동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 누가 갈 것 같아요? 동부에서 지금 아파트 청약 돼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갈까? 안 가죠, 안 가죠. 집 있고 직업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안 가지. 당연히 안 갑니다. 지금 여기 있을 거 다 있는데 왜 가요? 이때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개빡센 사람들. 주로 이제 도시에 사는 빈민들이겠죠. 여기서 살아도 빈민이야. 야, 이참에 나도 땅이나 받아보자. 20만 평. 농장 좀 해보자.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노예. 해방노예가 해방은 됐는데 갑자기 여기 땅하고 다 해방됐다고 해서 뭐 잘 살겠어요? 아직 KKK단 요때 이미 있었어요. 살기 힘들다고. 그리고 그런 뭐 빈민, 해방노예 이 사람들 중에서도 평소에 3대 500 치고 거친 사람들이면 바로 간다고. 왜? 나는 튼튼하고 거치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이 동부 기준에서 서쪽은요. 다시 말합니다. 너무 넓어요. 넓어도 너무 넓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공권력과 사법체계가 이 땅을 채워 넣지를 못합니다.
불나서 소방차 오려면은 3일 걸려. 이런 거야. 허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범죄자, 탈영병, 살인자, 강도,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부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대마경이 열립니다. 지옥도가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도가 열리는 게 1862년 홈스테드법 요이 딱 여기부터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레데리 2 시작할 때 1899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지금 홈스테드법 서부 개척 시대 시작하고 몇 년 지났어요? 37년 지났죠. 그 말은 뭐죠? 죽을 사람은 다 죽었고요. 지금 게임상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존나 거칠고 독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독한 대로 독한 사람들만 남은 요때가 이 게임 시작 시기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레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의미를 아시는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이 1899년이라는 스타팅 지점에 담겨 있긴 합니다. 1900년이 되기 1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가 되기에 초초초초초 직전. 딱 숫자만 봐도 1899년은 뭔가 이 한 시대가 끝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서부 개척 37년 사이에 아주 느리지만 착실하게 동부의 이 대도시와 정부 여기가 이 서부하고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해요. 뭘로 연결될까? 전보나 기차 같은 걸로. 이거 보셨어요? 이 당시 철도 레일 그림? 이거 보시면 이게 실화입니까 이게? 왼쪽에 뻥 뚫린 여기 뭐야? 하지만 점점 핏줄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레데리 2 조사하다가 발견한 슬픈 창업 이야기 하나를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재밌는 게 나와가지고 오래 걸린 거거든요. 여러분 포니 익스프레스라는 슬픈 이름 아십니까? 두 분 들어보셨어요? 포니 익스프레스. 사람이 몰리면 사업가들이 냄새를 맡거든요. 사람이 몰리면 무조건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야. 서쪽으로 간 사람들도 동쪽에다가 가족, 뭐 친척, 친지, 친구들을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편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의 그 어떤 창업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말, 역참 이런 거 겁나 만들어가지고 우편 사업하자.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184개의 역을 쫙 세워요. 거기다가 말을 400마리를 다 세워놓는 거야. 바로 오자마자 갈아타고 또 가라고. 그리고 우체부로 수백 명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1860년에 딱 창업을 한 게 포니 익스프레스거든요. 말 그대로 포니, 조랑말로 익스프레스, 급송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 1860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전보가 깔리기 18개월 전. 그래서 18개월 영업하고 폐업했어요. 너무 슬프다, 그지?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이 동부에 있는 연방정부와 대도시 여기가 서서히 서부랑 연결되기 시작할 때거든요. 이 1899년 요 전후가.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서부는 37년 동안 지옥도였죠. 치안 엉망이고 범죄자 소굴이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해요. 그 중엔 당연히 범죄자랑 깽단도 아주 많겠죠. 근데 동부의 문명과 정부가 점점 이 서쪽에 연결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특히 범죄자들한테는. 미치겠다. 원고가 10페이지 가까이 되고 있는데 주인공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서몽은 이름 한번 나오고 끝났어.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범죄자, 영어로 하면 criminal이죠. 이거하고 무법자, outlaw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범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긴 사람, 법을 전제 깔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outlaw, 이 무법자라는 건 뭘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자를 넘어서 가지고 이 법 입장에서도 너는 법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선고를 받은 게 outlaw예요. 미국이 이 마경의 서부인들을 동부에 있는 그 연방정부의 법 안으로 다시 묶어드리려고 할 때 대다수는 거기에 응하겠죠. 그래, 정부니까. 그럼 미국 국민이 됩니다. 그리고 막 툴툴대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아, 나 혼자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거나 한 대 얻어 맞고 시민이 되거나.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소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법도 얘들을 버리기로 합니다. 이게 아웃러우예요. 이제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다가 레데리 2 하다가 거리에서 누구를 죽이면은 신고 뜨죠. 목격자 띵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로? 목격자 조져요? 현상금 걸리잖아요 안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을 죽이면 현상금 안 뜨는 거 아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유저를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오드리 스콜 갱단, 뿌리자식들. 머프리 패거리 아시죠? 식인종들. 그다음에 스키너 브라더즈,
식인종 2 맞나? 얘네도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네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걔네 데드아이 켜가지고 싹 조지고 털면 어때요? 목격자 지나가는데 목격자 안 떠요. 현상금도 안 떠. 왜? 방금 나는 아웃러우드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법의 테두리 바깥의 존재를 죽인 거라서 법으로 나를 단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존재, 아웃러우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지금 전 지구가 점점 법치주의 테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웃러우라는 존재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금은 범죄자 현장 사살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원래 안 돼요.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현장 사살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재판에서 사형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내 자의로 너 임마 죽어 임마 그러고 죽여버리게 되면 지금의 대부분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권을 과하게 행사했다고 그 공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서부 개척 시대에는 어때요? 얘기했다시피 법의 테두리가 이 넓은 땅을 못 쫓아갈 만큼 빠르게 사람들이 넓은 땅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웃러우 선언이 흔해진 겁니다. 이제 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현상금 사냥꾼 만나잖아요. 거기서 꼭 생포해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 데드 오어 얼라이브라고 이제 야 죽여서 데려와도 돼 이런 옵션도 있죠. 그게 아웃러우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아웃러우들이기 때문에 데드 오어 얼라이브가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아웃러우들의 천국이 서부인데 지금 그 아웃러우 그 무법자들의 대표가 누구냐? 제일 센 애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반더린드 갱단입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법자 선언이라는 거는 중세시대 카톨릭이 제일 셌을 때에 파문당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교황이 파문 그래버리면 왕따 당하고 겁나 빡세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파문당한 군주가 개쎄면 어때요? 반대로 바티칸을 엿먹이는 경우도 있죠. 반더린드 갱단은 아예 무법자 선고를 받았지만 스스로 우리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 거야 라고 선언했던 집단에 가깝습니다. 주인공이 몸담고 있는 반더린드 갱단의 두목이죠. 더치 반더린드라는 이 사람이 이상주의자의 혁명가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더린드 갱단이라는 주인공 패거리를 머프리 패거리 이런 식인이나 하는 야인들 짐승들하고는 정확히 구분 지어주는 기준이 되어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1899년이라는 이 게임 시작할 때의 시점은 여러 무법자들, 아웃러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대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 느낌이에요. 마칠본으로 치면은 폭주족이 사라져가던 때의 마지막 폭주족의 이야기 이런 느낌인 거야. 플롯만 놓고 보면은. 자,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아소모건 주인공 이 갱 중의 갱 최강의 사나이 서부시대 관우 다 죽일 수 있는 이 아소모건 최고 갱단의 싸움 짱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게 레드데드 리뎀션 2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게임의 내용을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요. 이 당시 요 레데리 세계관의 대표적인 무력 집단들을 먼저 좀 알아보고 갑시다. 이게 재밌습니다, 아주. 1899년도 미국의 무력 집단들. 1번 선수 핑커튼 전미 탐정사무소 다 아시죠? 이 게임의 대표적인 빌런이고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레데리 하시는 분들은 핑커튼 그러면 이제 일단 빡부터 치죠. 딱 들어도 뭔가 공공기관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탐정사무소라 그러니까?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앨런 핑커튼이라는 사람이 1850년에 만든 업체입니다. 전직 형사 경찰 출신이 만든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 기준으로 한 50년, 40년 전에 만든 사기업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던 업체입니다. 왜 잘 나가냐? 여기가 링컨을 경호하던 데예요. 당시에 그 링컨의 정치적인 숙적들이 링컨을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거든요. 볼티모어 음모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막아낸 게 핑커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예쁜 털 박힐 거 아니에요. 남북전쟁 기간 내내 링컨을 경호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핑커튼이 잠깐 경호를 안 하고 딴 데서 경호하던 시기에 딱 링컨이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으로 더 유명해졌지. 야, 핑커튼이 경호했으면 안 죽었어. 이런 날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면 어떻습니까? 정치인,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이 핑커튼이라는 회사를 선호하겠죠. 결국은 북미 최대 용역 깡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주들이 다 불러가지고 노조 파괴 이런 거 있죠. 파업 파괴 이런 거. 그런 용역 깡패 일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명예로운 곳 취급은 못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출시가 됐을 때 이 핑커튼 전미 탐정사무소 지금도 있습니다. 락스타하고 소송전을 했었어요. 우리 상호 그 로고 함부로 썼다. 그리고 우리 명예 실추했다 니네가. 근데 그때 수많은 유저들이 핑커튼에게 지킬 명예가 있었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무력 집단 2번 선수 재무부 산하의 집단입니다. 바로 국세청이에요.
이 국세청 징수원들이 무력 집단입니다. 지금의 IRS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기에 이 서부에 무력 집단 중에 국세청 직원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그 개청민들이 지금 개같이 살아남았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농장도 만들고 깽단으로부터 우리 가족도 지키고 해가지고 각자 도생해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갑자기 동부에 와가지고 세금 내십시오 이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서부 입장에서 어때요? 세금을 내라고? 너 누군데? 네가 뭐 해줬는데? 이게 되는 거지. 당시의 그림을 보면은 국세청 직원이 나온 그림을 보면은 악마로 그려져 있어. 뿔 그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서부인들에게 있어서 연방정부, 동부라는 것은 국가라는 이름의 보호자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침입자에 가까운 정선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서부 가서 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개척을 해야 거기가 제대로 땅이 되고 땅이 넓어져야 세수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못 거두면 지금 이 개척을 시킨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어떻게든 뜯어와 그러면서 한총하는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 퇴역 군인 이런 사람들 싹 다 영입해가지고 국세청에다가 보냅니다. 근데 이 국세청은 레드데드 리뎀션 2에서는 많이 마주치지 않아요. 레데리 온라인에서 주로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되는 상대가 국세청. 진짜 개빡셉니다, 진짜. 무력 집단 3번 타자. 의외로 우체부들이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무협으로 치면은 표사인 거야, 표사. 보세요. 이 서부가 개척이 될수록 동부랑 우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채권, 현금 이것도 편지랑 같이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체부가 옮겨야 되는 게 편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택배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이 우체부가 지금 배달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체부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마경이잖아. 거기다 이 시기에는 갱단만 있는 게 아니죠. 북미 원주민도 있어요. 지금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상태 어때요? 개빡쳐 있지. 우리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 지금. 화난 원주민들 대부분 적대 세력이야. 그러니까 이 우체부들도 자연스럽게 무력 집단화 되거든요. 당시에 우체부 모집 공고 자료 찾아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겁없고 날씬한 18세 이하 청년, 말을 개 잘 타야 되고 항상 죽을 각오로 일할 수 있는 고아 출신이어야 됩니다. 이게 공고문이야. 너 부모님 있어? 탈락.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힌 우체부들이 출발할 때마다 선언을 하거든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선서문의 끝 문장이 뭔지 아세요? So help me God. 신이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없으면 우편을 배달할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왜 은근히 사람이 많았냐? 묘시기 평균 월급이 얼마냐? $30 선입니다. 우체부 한 달 월급 $150까지 가요. 100에서 $150. 지금 돈으로 한 7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건장하고 말 타고 총 잘 쏘는데 엄마 아빠 없어.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레데리 2 시점에서는 이미 전보랑 열차가 이미 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력 집단으로서의 우체부는 살짝 한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보다 조금 더 과거였으면은 우체부 애들도 무력 집단 중에 하나였을 거야. 우체국이나 전보라는 거, 그리고 기차. 우리 게임에서는 이제 레비티커스 코널이라는 재벌 때문에 다들 익숙한 이 기차의 의미가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요해요. 서부시대의 상징이라는 게 무법천지라는 건데, 범죄자나 갱단은요 한탕 치면은 어떻게 할까? 옆마을로 튀면 살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원래 소식이 느리게 전달이 되니까 옆마을로 튀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 주인공과 주인공 갱단, 반더린드 갱단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편이랑 전보랑 기차가 다 이어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1899년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뭐 한탕 치고 튀어도 금방 소식이 가요. 야, 그쪽으로 반더린드 갱단 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는 더 이상 이런 갱단들의 세상이 아니게 되고 있다. 요 테마를 담고 있는 장소가 우체국인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 여러분들 레들이라는 게임이 개연성과 리얼리티를 미친 듯이 집착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드물게 게임적인 허구에 해당하는 게 우체국에서 현상금 납부하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현상금을 납부하고 이제 신문 세탁하잖아요. 현상금 뜨면은 괜찮아, 신문 세탁하면 돼, 이렇게 가잖아. 근데 요거는 실제로 불가능했죠, 당연히. 현상금 걸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서부시대 무력 집단 4천황 중에서 3개까지 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무력 1장은 뭘까? 바로 보안관이죠. 보안관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보안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셰리프도 보안관이고 마샬도 보안관인데
그 차이를 모르셨죠? 셰리프라는 보안관은 보안관인데 마을 보안관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에는 아직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잖아. 여기 경찰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못 보낸다고. 그래가지고요, 많은 경우에는 마을이 생기면은 마을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보안관을 뽑아요. 그러니까 반장 같은 거야. 자경단 수준인 거죠. 그게 별을 달고 있지만 셰리프라고 불리는 보안관이에요. 심지어 이런 셰리프 중에는 원래 갱이었는데 신분 세탁하고 몰래 와가지고 나 총 좀 잘 쏩니다 해가지고 보안관으로 뽑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보안관 조수를 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레데리2에서도 우리 아서가 보안관 조수하는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력이나 폭력 면에서는 비슷한 거지. 반면에 연방보안관, 마샬, 이거는 이 세계관 최고 무력 집단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집단인데 얘네가 진짜 세계관 최강자였어요. 사실상 국가로부터 살인 면허를 직접 부여받은 저승사자들. 무력이 일단 최고인데 전직 군인도 많았고, 일단 이 마샬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해요. 그리고 배지도 명칭도 다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서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장고 아시죠? 장고. 우리 쿠엔틴 타란티노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 딱 보시면은 오프닝에 딱 그 차이가 나옵니다. 현상금 사냥꾼이 장고하고 와가지고 술집에서 이렇게 보안관 불러와 그러는데 셰리프가 와요. 셰리프가 그 마을에서 뽑은 애라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걔를 죽여버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누가 와요? 마샬이 오겠지. 진짜 보안관. 그러면 걔한테 설명을 해요. 내가 방금 죽인 셰리프 니네가 뽑은 거 아는데 내가 쫓고 있던 범죄자였어요. 현상금부터 내었어요. 이렇게. 이 연방보안관 마샬은요, 서부극에 진짜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클리셰가 있는 존재예요. 뭐 와이어트 어프, 오케이곡 목장의 결투,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대부분 검정색 수트 입고 딱 리피터 같은 거, 라이플 긴 거 들고 사형 집행관처럼 딱 나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들. 물론 이런 연방보안관들도 레데리2의 세계에서는 아서모건한테 계속 갈려나가죠. 왜? 우리 아서모건은 서부시대 관우니까. 자, 이제 게임의 내용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아직. 오늘 게임 내용 시작할 수 있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력 집단들이 많아요. 여기 이 4개의 무력 집단이 이제 국가적 무력 집단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수많은 갱단들. 이런 사이에서 우리의 아서모건이 몸담고 있었던 반더림드 갱단의 클래스는 과연 어느 정도였나? 두 분은 주인공의 팀이니까 정도로 생각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클래스인지 감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클래스 높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게임 속에서. 그래 보이시죠?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갱단의 클래스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현상금입니다. 원피스가 똑같아요. 해적들의 현상금이 곧 전투력이자 스카우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시 현상금의 스케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의 월급 평균이 30달러인데 현상금의 스케일을 보면은 일단 잡범들 있죠. 완전 잡범들, 졸개들. 얘네의 현상금은 20에서 30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게임 안에 현상금 미션 하면은 한 3, 40달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상금이 100단위를 넘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한 범죄자인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가장 유명했던 갱 중에 하나로 빌리 더 키드라는 사람 아시죠? 이 빌리 더 키드는 진짜 유명해요. 전설 같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말년에 붙은 현상금이 50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전국구 네임드가 돼. 그러면 이제 현상금이 1000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더치 반더린드 갱단의 더치는 얼마일까? 당시의 범죄 스케일을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범죄의 시작, 비기너 범죄 뭘까요? 상점털이하고 가축도둑이에요. 물론 이제 가축도둑은 걸리면 바로 교수형이긴 하거든요. 처벌이 빡센데 범죄자 티어로는 낮아요. 그 다음에 범죄자 레벨이 좀 올라가면 노상강도,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 내나 히히 못 가 히히 하는 게 이제 그 위에 진짜 고수가 됐다. 우리 제대로 된 갱단이야. 그럼 뭐 할까요? 기차 강도. 기차를 멈출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기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임기응변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범죄자 티어 최고 S레벨, 가장 높은 레벨로 가면 뭘 할까요? 은행 강도입니다. 아무리 당시였다고 해도 은행이란 공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법이랑 치안이 서부가 안 좋다? 그거는 인력 부족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지금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까요? 골고루 여기저기 조금씩 줄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곳에 몰빵을 하죠. 그래가지고 빈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몰빵할 만큼 중요한 데가 어디냐? 여러 곳이 있겠지만 당연히 대표적인 게 은행입니다. 이 게임 안에서도 은행으로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석조 건물에다가 금고도 막 든든한 금속 금고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강도라는 것은 평생 한두 번만 만약에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범죄자로서 탑티어 인증.
그다음 평생 동안 무용담으로 쓸 수 있는 범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이 시작했었던 1899년 당시 반더린드 갱단의 범죄는 뭐였을까?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잘한 범죄 빼고 은행 강도 하나만 37번 성공한 상태. 범죄의 왕인 거야.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국가 권력급 재해가 지금 반더린드 갱단이에요. 왜냐면 은행 강도라는 건 연방에서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1급 범죄란 말이죠. 더치 반더린드 갱단의 게임 안에서의 범죄 행각들을 정리해 놓은 글이나 영상이 되게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전무후무하긴 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지?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전까지만 보면은 미친 놈들인 거야. 그래서 더치 반더린드 현상금 1,000달러. 그리고 갱단원 중에 하비에르 에스쿠엘라라고 있어요. 얘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비에르랑 더치가 둘 다 1,000달러예요. 응? 하비에르 왜 이렇게 높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서모건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아서모건의 현상금은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는 당시에 소 200마리 가격이고요. 축구장 2,800개 면적의 땅값이에요. 모르셨겠지만 얘는 그런 앤 거야. 미국 전역에서 탐내는 인재. 미친 사람인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막 서부시대 관우라 부르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서 어땠을까요? 국가급 재해 레벨이 되면은 현상금이 만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두 존재가 만 단위까지 갔거든요. 한쪽이 제시 제임스. 아, 서부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다 압니다. 제시 제임스. 와일드 번치 아세요? 와일드 번치는 내일을 향해 써라라는 영화로 유명한데 모르십니까? 이게 약간 TMI이긴 한데 이 레데리 2의 게임 속에 각 지명이랑 갱단들은요 실제 하는 장소랑 갱단들을 모티브로 삼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의 반더린드의 실제 모델로 제일 많이 언급된 게 와일드 번치. 이 와일드 번치가 이제 부치 캐시디하고 썬댄스 키드가 있어서 유명했었던 아주 유명한 갱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의 내용을 시작을 못합니다. 게임이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쫓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반더린드 갱단과 아서모건의 클래스를 못 느꼈다 그랬죠? 우리 아서 그렇게 월클 아닙니다라는 느낌이었잖아요. 사실은 월클이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 아마 게임 챕터 1에 들어가면서 오늘 영상이 끝나지 않을까? 아유 재밌다. 여기가 그러면 서부의 어느 지역인지도 혹시 나와요? 누에보 파라이소라고 해서 멕시코 접경지대니까 중남서부 이쪽이에요. 근데 실제 중남서부 쪽에 스케일감을 게임용으로 약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맵에서 동쪽 끝으로 가면은 바다처럼 물이 있고 거기에 시시카 교도소 있잖아요. 그게 바다가 아니에요. 늪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이제 동부가 있는 거예요. 설정상. 그리고 서쪽 끝까지 오면은 이제 뉴 오스틴이라 그래가지고 블랙워터 있고 뉴 오스틴 있고 이쪽이 엔딩 보고 나서 가는 지역. 그 중간에 있죠. 여기가 이제 서부로 가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중부 서부 쪽 이런 느낌인 거지. 모델로 삼아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요, 생드니가 루이지애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령이잖아요. 그래서 생드니 프랑스어잖아. 그리고 약간 역사 속에서 몇 대 불가사의라 불릴 정도로 오버스펙으로 과하게 발달한 신비로운 도시란 컨셉이거든요. 그게 이제 뉴올리언즈, 이 미시시피 강 쪽, 이게 생드니예요. 가면은 중국인도 살고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반혼이나 발렌타인이나 블랙워터나 다 실제 모델들이 있어요. 자, 1858년 더치 반더린드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더치가 태어나면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이름만 보면은요 어느 나라 쪽 이민자일 것 같아요? 더치페이, 더치. 네덜란드입니다. 그 네덜란드계 이민자의 후손인 건데 훗날 서부의 최대 갱단의 두목이 될 남자가 탄생한 거죠. 5살 때 아버지가 남북전쟁 당시 최고 유명한 전투였던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 소속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게티스버그 전투라는 게 베가본드 때 얘기했던 그 세키가라 전투같이 진짜 유명한 전투거든요. 이 더치는 일단은 말을 개 잘합니다. 처세술도 탑티어고 사실상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성, 소셜 스킬, 관계 형성, 화술 탑티어. 그러니까 다른 갱단들을 보면은 딱 봐도 갱단이에요. 머프리 애들 딱 보면은 식이 날 것 같이 생겼잖아. 오드리 스콜 갱단 딱 보면은 다 불황아들 같거든요. 더치 반더린드 어때요? 딱 정장 항상 베스트까지 갖춰가지고 있고 책을 읽고 있어 항상. 더치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되게 이상주의적 사상가의 면모가 좀 있어요.
이 게임을 그냥 한번 해보신 분은 덫치는 그냥 계획충이라고 불리거든요. I have a plan. 그 플랜만 있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사하고 설정을 보고 옛날 얘기를 볼수록 덫치라는 사람이 진짜 되게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게임 속에 여러 갱단들 중에서 멤버에 어린애가 있는 갱 보신 적 있어요? 여자가 있는 갱 보신 적 있어요? 흑인이 있는 갱 보신 적 있어요? 노인이 있는 갱은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남녀노소에다가 흑인에다가 여자까지 다 멤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반더랜드 갱단 하나뿐이에요. 심지어 이 당시에 여성 투표권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로젝트 여성 투표권 운동하는 NPC 나오잖아요. 그 시절인데 작전조, 심지어 공격조에까지도 여성 멤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반더랜드 갱단의 선진성이라는 거지. 완전 진보적인 애들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반더랜드 갱단의 멤버는요, 거의 전원이 문맹이 아니에요. 글을 읽고 쓰는 건 기본이고 몇 명은 심지어 문학적 교양까지 있습니다. 막 덫하고 막 토론하고 막 그래요. 틸리 이런 애들은. 독특한 갱단이었는데 심지어 이 갱단의 첫 번째 범죄가 뭐였냐면 은행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첫 바다부터 은행 강도야. 근데 그렇게 해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은행 강도에서 훔친 돈으로 뭐 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뿌렸어요. 이게 뉴스에다. 그러니까 의적인 거예요, 의적. 그러니까 당시에 덫치가 특징이 있는데 아마 남북전쟁 당시에 그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북부군 쪽의 아버지가 종군을 했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덫치는 그래서 지적이고요, 사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평등함을 추구하고 의적 행세를 하면서 빈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오드리 스콜 갱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는 입단이 개 쉬워요. 거기는 그냥 지원하면 받아줘. 근데 반더랜드 갱단은 면접이 개빡셉니다. 들어가려면 진짜 빡세요. 그래서 소수 정예인 거지, 딱 이렇게. 이런 것들. 일단 그런 덫치가 태어났어요. 개웃기다 이거. 자, 1870년대 중반, 덫치가 이미 12살이죠. 이미 덩치가 되게 컸고 어린 나이에 벌써 카리스마나 매력이 상당히 완성된 상태였는데 삶은 힘들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범죄나 저지르고 살던 소년이었죠. 생존을 위해서 이 시카고 쪽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시카고가 이제 큰 도시니까. 근데 이 12살짜리 덫치가 시카고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털어먹기 딱 좋은 놈이다 하고 발견한 어떤 호구가 있었어. 그래서 덫치가 생각합니다. 아, 군침이 싹 도네. 야, 오늘은 너로 정했다. 그리고 주머니를 털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가지고 보는데 내 주머니가 없어. 뭐지? 그놈도 나를 동시에 턴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자식 너 좀 치네? 그러면서 야, 우리 듀엣 결성하지 않을래? 라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호제아 매튜스. 호제아 매튜스하고 덫치는 서로 동시에 털어서 친해진 케이스예요. 당시에 이 덫치도 떡잎이 다른 소년이었는데 걔 입장에서는 다들 시시한 놈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얘 지적이다, 생각도 잘 통하고 나를 털 정도로 깡도 좋고 똑똑해, 말도 잘해.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듀엣으로 딱 결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호제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호제아는 누구냐? 호제아 매튜스, 반더랜드 갱단의 제갈공명이죠. 어렸을 때 꿈은 신부님 아니면 연극배우, 이거를 꿈꿨었대요. 근데 살면서 평생 아버지 얼굴을 3번밖에 못 봤다고 말할 정도로 양육 실패 과정에서 알아서 잘 살아남은 소년인 거죠. 뭐 이때는 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호제아가 17살인가 18살 이때 닭을 훔치다가 걸려요. 근데 제가 아까 가축도둑은 바로 뭐라 그랬죠? 교수형. 그래가지고 교수대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 호제아는 죽었을 수도 있었어. 이 당시에 가축도둑이 대부분 바로 사형이거든요. 동물 하나 훔쳤다고 사형이야?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건 현대인의 감각 때문이고, 이 당시에 가축도둑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서부가 너무 넓잖아요. 여기에서 누군가의 말을 훔쳤다? 그건 그냥 이동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라예요. 발 잘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야생동물이 습격을 했어. 곰이나 늑대가 왔어. 도망도 못 치고 그냥 죽는 거죠. 양이나 닭이나 소를 훔쳤다? 그러면 그 일가족은 바로 죽음으로 직행이거든요. 농사도 못 짓고 낙농도 못 하기 때문에 이 서부의 풍경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미친 듯이 넓은 땅 한가운데 우리 집 하나가 띨롱 있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느 곳을 보나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곳에 우리 집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들어가는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지. 거의 모든 인프라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도둑이라는 게 진짜 죽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몸부림 정도? 왜냐면 걸리면 바로 교수형이니까요. 근데 이 호제아가 17세, 18세 때 닭 도둑 굶어 죽기 직전에 그냥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훔치다 걸린 건데 교수대에 섰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기록상이냐면 누군가가 줄을 쏘고 사형 집행인을 죽여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누굴까?
나이는 최고령입니다. 더치보다 14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더치가 12살 때 만났으니까 그 당시 호지아는 26이었던 거지. 기본적으로 더치와 호지아가 왜 죽이 잘 맞았냐면은 둘 다 품위가 있어요. 신사였던 거죠. 더치가 갱단의 카리스마 쪽이 매력 쪽이라면 호지아는 브레인이자 지혜 이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 죽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호지아는 지능범, 경제사범, 주로 이제 제일 잘하는 거 사기치기 이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호재아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갱 단원들이랑 모닥불가에 쫙 있으면은 술 돌리면서 잼예 담당, 재미있는 얘기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캠장 같은 거예요. 캠장 같은 게 호재아인 거예요. 너 그런 얘기 들어봤니? 이러면서. 이게 재밌는 게 레데리2 게임하다가 아서 모건이 보안관에게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잡혀가지고 사살당하거나 잡혀가지고 이제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갱단 애들이 나를 구하러 오는 이벤트가 종종 떠요. 그때 보통 누가 구하러 오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총 들고 와가지고 난리치고 벽면을 폭파시켜가지고 뜯어버리고 나를 구해가요. 덫이 와가지고 막 벽면 뜯어버리고 My son 이러면서 이제 가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호지아가 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안관 사무실 문을 열면서 술 들고 들어오면서 헤이 친구들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시간 좀 흐르면은 다 취해 있고 아서 데리고 나와. 이게 호세아란 인물인 거예요. 매력 넘치죠 아주. 자, 1877년입니다. 당시 더치 19살이죠. 호세아는 이제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갱단의 제1호 단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누굴까요? 당시 14살이었던 아서 모건이 들어옵니다. 더치는 14살짜리 아서 모건을 보자마자 딱 깨달아요. 서부시대 관우다. 제 인자감, 저 어깨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아서 모건이 부모가 둘 다 죽고 나서 거리에서 되게 거칠게 좀도둑같이 살던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얘 떡잎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더치가 데려온 거예요. 보면은 더치의 제일 큰 능력은 내가 보기에는 리크루팅 능력인 것 같아. 한 명 한 명 뽑는 인선을 보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요해, 아서 모건이 가입한 요해가 이거 TMI인데 마이카 아시죠? 사상 최악의 개새끼. 마이카 벨의 17살 때 첫 살인을 저지른 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더치가 아서 14살짜리 딱 우리 지금 중1이잖아요. 걷어가지고 총 쏘는 법, 글 읽는 법, 글 쓰는 법, 사상, 철학 이런 거를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서 모건이 아무래도 이제 이때부터 함께 다녔으니까 창립 멤버 3인방이잖아요. 완전 파운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서도 더치를 되게 아버지같이 따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호제아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이 나레이션이 나와요. 호제아 매튜스가 아서한테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이제 더치가 망가지잖아요. 그 더치의 흑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당연히 호제아와 아서인데 계속 그 옆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도 이 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아서 모건 등장했다. 반더린드 갱단에서 정식 직함이 뭐냐면은 Enforcer, 뭐죠? 집행자입니다. 집행자라는 게 아예 오피셜 직함이에요. 이 아서 모건을 묘사하는 수많은 기록상의 어떤 표현들이 그냥 무신, 투신, 미친 사람, 삼국지 관우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그 증거가 이 게임 안에서는 도살자, 부처라고 불리거든요. 이 집행자라는 정식 직함이 뭐냐면은 이 갱단의 범주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내 인포서를 보내겠다는 말은 싹 다 죽여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뭐 대부 같은 마피아 보셔도 집행자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갱단들 입장에서 어때요? 데려오고 싶은 영입 대상 1호. 너무 데려오고 싶은 거야. 얘 전술핵이야, 그러니까. 아서 모건 전술핵. 심지어 그 당시에 무력 집단 제일 센 애들이 보안관하고 핑커튼이라고 했잖아요. 핑커튼 얘네 사이에서도 아서 모건은요, 야 쟤는 못 잡아, 그냥 사법거래 제안하는 게 어때? 그 대상이 됐던 애예요. 킬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게임상에서 몇 명이나 죽였냐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실제로 공식 기록이 있는데 그 킬 카운트만 봐도 아서 모건이 락스타 게임 GTA 다 포함해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레데리2를 하다 보면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아서만 있었더라면, 아서만 오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종류의 대사가 되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종 결전병기 느낌인 거고, 뭐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둘째 얘기라는 웹툰이 있는데 아세요? 거기 나오는 둘째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걔 나오면 해결된다 이런 느낌. 아서 모건의 현상금은 $5,000, 우리 돈으로 2억 6천입니다. 설정상 아서 모건이 죽인 사람 숫자가 1,80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거야.
뭐 아서먹은 얘기는 길게 하겠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보통 이 현대적인 이야기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유형이 성장형 유형이 많거든요. 게임도 당연히 성장형 주인공이 많지 않겠어요? 왜냐면 유저가 게임을 하면서 레벨업을 해야 기술도 열리고 파괴력도 올라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 특성상 성장형 주인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서모거는 완성형 주인공의 대표입니다. 물론 데드아이, 그 다음에 체력 이런 것들은 게임을 하면서 레벨업 하듯이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핵심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설정상 얘는 이미 완벽한 괴물인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유형의 인물인 거죠. 완성형 주인공이라는 게 잠깐의 도파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초보 작가들이 선호합니다. 먼치킨 캐릭터 다 좋아해요. 하지만 작법으로 보잖아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많은 초보 작가가 이 인물의 매력을 초반부에 그냥 휘발시켜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먼치킨물 다수가 사라지는 건데 레데리2는 다릅니다. 달라요. 자, 이제 아서모건의 아빠는 무법자였어요. 라일 모건이라는 무법자였어요. 이 모자를 이제 넘겨준 거죠. 그 라일 모건이 똑같이 무법자였기 때문에 아서모건은 자기가 11살 때 우리 아빠가 교수형 당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자도 아빠한테 받은 거고, 모자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서의 도박사 모자라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잠깐 TMI지만 모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자 얘기. 게임 시작 못해. 못 가. 안 돼. 아직 안 돼. 이 레데리2에서 이 모자를 이상하게 중시하는 거 아죠? 모든 아이템 중에서 유일하게 잃어버려도 말에 가면 멀쩡히 다시 쓸 수 있는 게 모자잖아요. 실제 파밍할 때도 모자 줍기는 따로 표시되는 거 아시죠? 묘자가 뭔가 되게 독특하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머리입니다. 원시 시대 때 당해보고 안 거야. 팔다리 날아가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 날아가면 바로 뒤지는구나 하고 다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모자라는 게 머리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가장 고전적인 권위의 상징이 모자가 되거든요. 왕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셰프의 모자도 아니에요. 셰프의 모자는 토크라 부르거든요. 요것도 이제 셰프 급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 아시죠? 셰프의 위계에 따라 모자 높이가 달라요. 인사할 때 모자를 벗는 게 그래서 예절이 되는 거예요. 내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느낌? 책만 만지는 건 살짝 격식 없는 버전으로 바뀐 거지. 약간 슬랭 같은 거지. 뭐 반가반가한 거야. 반가반가. 반갑습니다라면 이건 반가반가. 졸업식 날 학사모 던지잖아요. 이것도 우리로 치면은 이제 넥타이 끌고 내려놓는다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반대로 이제 대표적인 어그로, 시비 거는 건 뭐예요? 상대방 모자 뺏는 거. 이게 이제 분리들이 되게 많이 해요. 깡패들, 갱들이 상대방 모자 팍 뺏으면 이거 완전 어그로거든. 자연스럽게 이 모자라는 게 정체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아서모건의 모자는 아서모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서부극에서 보면 특히 모자의 색으로 주인공이랑 빌런을 구분해요. 주인공 뭐 보안관이다, 주인공 총잡이다, 그럼 다 하얀색 모자를 쓰고 갱단이야, 나쁜 놈이야, 적이야 그러면 다 검은 모자 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아서가 검은 모자를 쓰고 마이카 게시키가 흰 모자를 쓰고 있죠. 모순적인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서가 아버지로부터 이 모자를 물려받아 쓰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 때부터 무법자였고 나도 무법자이자 갱이라는 삶을 물려받았다라는 그런 씁쓸한 운명을 나타내는 건데, 심지어 모자의 이름이 도박사 모자야. 그럼 이제 아서모건의 삶이 어땠을까에 대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를 씌워준다는 거는 네가 나의 유지를 잇는 거야. 내 다음은 너다 라는 의미죠. 원피스에서 샹크스가 루피한테 밀짚모자 씌워주잖아요. 그것만큼 유명한 게 아서모건이 존 마스턴에게 탁 씌워주는 거기에요. 빨리 이거 갖고 꺼져. 뭐야 이건? 나는 이제 여기까지지만 네가 그 다음이다 라는 의미 때문에 진짜 많은 유저들이 그 장면에서 우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설정상 이 아서모건이 최강이라는 건 알겠는데 뭐 서부시대 관우라며, 아니 설정상 최강인 주인공인데 내가 플레이하면 계약하네, 이런 경우 많죠. 그 이유는 이제 피지컬 이슈. 아무리 강자란 주인공 설정이 와도 유저가 발컨이면은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레데리 시리즈가 왜 사랑받냐면은 데드아이라는 그 시스템, 이 시스템 덕분에 처음 하는 사람들도 얼추 아서모건의 미친 무력을 체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아이를 갖고 시작하는데도 계속 죽는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발컨 중에서 인증하는 거야. 똥손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게임을 엔딩까지 보면은 되게 다 지금 능숙해져 있잖아요.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2회차를 하잖아요. 시작부터 진짜 아서모건 설정을 느끼면서 할 수 있어요. 누구든 그냥 수틀려? 데드아이 멈춰놓고 요래 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빠르게 동시에 여럿을 총으로 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검색해 보시면은 미국의 권총 속사 대회 우승자 챔피언 영상 나오거든요. 그냥 여기서 빵 했는데 동시에 두 개가 터져. 너무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아무튼 야서모건의 이야기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요. 2시간 통화한 다음에 우리 제대로 된 얘기는 만나서 해,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아서모건 얘기 짧게. 자, 지금 드디어 더치, 호재야, 아서모건 3인조가 나왔고 좀 지나서 더치가 당시에 사귀던 여자가 네 번째 멤버로 들어옵니다. 그게 당시 20살이었던 수잔 그림셔예요. 옛날 사진 보면 되게 이쁨. 이렇게 스타팅 멤버 4명이 됐습니다. 아, 이 수잔 그림셔도 진짜 할 말 많아요. 그림셔 부인. 하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시작을 하고 나머지 갱단 멤버들의 그 멤버 열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도 여러 번 나올 것 같으니까 각 영상 도입부에서 한두 명씩 조금씩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존, 피어슨, 마이카, 뭐 틸리, 또 이제 그 여자 멤버들 재밌거든요. 여자 멤버 중에도 오타쿠 있어요. 로맨스 오타쿠. 거기도 또 혼자 웹소설 연재하는 사람 있거든요. 진짜 재밌는 친구들 많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도입부에 그 멤버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더린드 갱단이 처음에는 뭐 사기나 절도 이런 소소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1887년에 드디어 첫 은행 강도를 성공을 합니다. 이때 더치가 29살, 아서가 24살, 호재아가 43살. 근데 당시에 그 은행 강도라는 게 굉장한 수준의 범죄인지 말씀드렸죠. 거의 뭐 일벌백계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더치는 37번을 한 거예요. 막 약간 GTA 5의 마이클 드산타 같은 느낌? 큰 거 한 판 뭐 그 중독자 나오거든요. 이제 반더린드 갱단이 다른 여타 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빠르게 모읍니다. 막 모은 거예요. 대강 어림 추정으로 나오는 자료 중에 이게 있어요. 이 시기까지 범죄 수익, 더치 갱단이 범죄를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1000억 정도 될 거다. 대각 지금 돈으로. 대충 1000억 정도는 훔쳤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현재 지금 이 반더린드 갱단의 목표가 뭐냐면은 더치가 나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애들 데리고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방탕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 있어요. 왜냐면 이상주의적인 철학자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뉴 오스틴이라는 지역. 이 게임 안에서는 가장 맵의 서쪽 아래쪽이죠. 그 뉴 오스틴 서부의 휴양지에다가 영구적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자가 이제 이 갱단의 목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게임 시점의 1년 전인 1898년 1년만 더 있으면 99년 이제 게임 시작되죠. 98년 더치가 지금까지 겁나 많이 훔쳤잖아요. 그게 전부 다 현금이 아니에요. 뭐 채권도 있고 금괴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현금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현금화 전문가가 이제 호재아나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현금화를 하려고 다른 조직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접선을 했는데 그때 일이 꼬여가지고 더치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아주 거대한 갱인데 그만큼 군침 도는 먹잇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갑자기 딱 끼어들어가지고 총으로 빵빵 해가지고 더치 반더린드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마이카 벨 AKA 사이코패스. 그래가지고 더치가 이 마이카 벨을 반더린드 갱단으로 영입을 한 거예요. 게임 시작 1년 전에. 자, 이제 드디어 1899년이 됐습니다. 이 갱단 지금 뉴 오스틴,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생을 편하게 보내기로 한 휴양지죠. 그 동네 근처까지 와가지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쉬기로 합니다. 그 뉴 오스틴 휴양지에 임장도 좀 가고 그럴 용도로 도시 하나에 딱 들어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블랙워터. 사실상 아서모건의 그 저널 있죠. 게임하시면서 그 두 분 보셨어요? 많이? 저널? 그거 정말 잘 봐줘야 돼요. 연출로 보여주는 게 아닌 문학적인 내면 묘사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저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놈 참 어떤 놈이었지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아서모건 그림 개 잘 그리잖아요. 나중에 에필로그에서 존이 그 저널을 봤거든요. 존이 이어가지고 그려요. 존나 못 그려. 개웃김. 빵 터져요. 나도 아서 형아처럼 그림 좀 그려봐야지 그러고 지가 막 본 거를 막 그리는데 지금까지 아서 그림은 완전 거의 웹툰 작가 수준이잖아요. 존은 완전 아무튼 사실상 이 아서모건의 저널이나 게임의 설정 자료를 보면 이미 이 시점에서 반더린드 갱단은 충분히 그 뉴 오스틴 거기 휴양지에 정착할 만큼 돈을 다 마련을 했어요. 임장까지 했어 다. 근데 1년 전에 이 갱단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랬죠? 경력직 사이코패스. 인성은 바닥인데 무력은 되게 네임드였던 애가 마이카 벨인데 이 마이카 벨이 일거리를 하나 물어옵니다. 뭐냐면은 더치
이 블랙워터에 지금 엄청 큰 페리선 하나 들어온 거 알지? 그 페리가 진짜 특별한 배야. 거기에 부자들 개 많이 타 있고 심지어 블랙워터 은행으로 이송 중인 15만 달러도 그 배에 있어. 지금 돈 70억쯤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더린드 갱단이 전국구잖아요. 1티어 최고 갱단이잖아. 은행강도 37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터는 거 너무 우습게 봤나 봐요. 블랙워터 페리를 터는데 에이스들을 투입을 합니다. 더치, 마이카 벨, 존 마스턴, 하비에르 에스쿠엘라 등등등 7명이 투입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작전에 제갈공명 호재야 없어요. 집행자 아서모건 없었어. 그러니까 두뇌 1장, 무력 1장이 지금 이 작전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어딨냐? 얘는 애초에 마이카 벨이 이 건을 들고 왔을 때부터 반대했었어요. 호재야가 야 우리 지금 돈 개 많아. 굳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고 내가 부동산 사기건 하나 갖고 왔거든? 이거나 하자 우리. 이거 안전해. 사람 죽일 일도 없어. 이거 하고 튀자. 근데 결국 더치가 이 페리를 포기를 못해요. 결국은 호재야랑 아서는 이 부동산 사기 쪽으로 가 있었고 나머지 멤버는 페리를 털고 각자 알아서 뉴 오스틴에서 모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원년 멤버 3명은 이 3명만에서도 은행 강도를 해서 저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원년 멤버 셋 중에 둘이 빠져서 그런 건지 페리 털기가 거의 다 성공하나 싶었지만 일단 이 페리를 털기 전에 이미 기존의 블랙워터 은행에서만 15만 달러를 털었거든요. 그리고 이 페리에서도 15만 달러를 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대략 한 150억 정도 턴 거예요. 근데 150억을 털어놓고 딱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핑커튼 탐정사무소랑 블랙워터 경찰이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싹 포위를 합니다. 이게 설정에서 보면 이제 블랙워터까지 전보가 빨리 연결이 됐고 소식이 빨리 연결이 됐고 경찰과 군 조직이 들어왔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비에르의 나중에 표현에 의하면 정말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미친 듯이 한 총격전을 벌이다가 처음으로 반더린드 갱단이 실패한 범행이 돼버립니다. 그것도 대실패. 어느 정도의 대실패였냐. 더치가 이 난장판 상황에서 실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페리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이디 맥코트라는 소녀를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더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죠? 의적이었어요. 갱단이지만 다른 데랑 달라. 품위가 있고 빈민들에게 돈 뿌려주는 갱단이야. 이런 의적을 표방하던 더치, 이런 혁명가를 주장하던 더치의 행각에서 굉장히 큰 모순이 되죠. 그래서 더치의 이 페르소나, 의적, 여기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던 더치의 내면에 굉장히 큰 금이 하나 딱 갑니다. 그러면서 은신처로 와가지고 막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도주하는데 지금까지 벌었던 돈 전부를 그대로 숨겨놓고 못 가지고 가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 10년 동안 내가 레벨업해서 만든 캐릭터가 한 방에 삭제된 기분 아닐까요? 너무나 아픈 대실패인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갱단의 중요 멤버들도 여럿이 죽고요. 잡혀가고 막 그래요. 잡히고 죽고 다치고 막 이래. 그래서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호재아랑 아서모건이 왔더니 얘는 왜 이래? 왜 다 뚜까 맞았어? 피나고 막 쟤 왜 죽어 있어? 막 돈 어디 갔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일단 튀자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모은 그 돈, 우리 노후를 위한 그 돈을 다 놔두고 도망쳐서 겨우겨우 핑커튼을 따돌려서 간 곳이 콜터란 이름의 설산입니다. 그러면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챕터 1, 1899년 더 콜터. 이 와중에 블랙워터에서 도망 나오면서 15만 달러는 챙겨와요. 진짜 징해. 더치 갱단은 진짜 미친놈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재기를 해야 되니까 그 자본금으로 어떻게든 15만 달러를 가져온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때 블랙워터에 숨겨놓고 못 가지고 나온 돈 어떻게 됐냐?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건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나중에 마지막 영상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막 눈밭을 걷는 늑대나 술록이 나오고 이제 반더린드 갱단의 피난길이죠. 그 유명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1899년 무법자와 총잡이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은 법의 수호 아래에 놓이고 있었다. 저 야생의 서부마저도 인간의 손에 길들어가고 있었으니 몇몇 갱단이 남아 떠돌았지만 그들은 사냥당했고 또 파괴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눈보라 속에서 막 이동하는 더치 갱단이 나옵니다. 지금 블랙워터에서 개판치고 핑커튼이 쫓고 있죠. 보안관이 쫓고 있죠. 누구 다쳐가지고 누군 죽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눈보라 속에서 막 쉴 곳을 찾아 여기저기 정찰하던 우리 아서 모건이 저쪽에 버려진 광산에
오두막 몇 채가 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일행을 이 강슈로부터 빼내서 오두막으로 인도하면서 챕터 1이 시작이 되고 오늘의 영상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지금 건슬링어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너무나 인생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아서모건의 일대기 앞으로 아서모건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 너무 설레고요. 영상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댓글에서 많이들 본인이 알고 계신 것들 과한 스포를 피하는 선에서 스포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 개장했으니까요. 레데리2 애호가들 이 개장한 놀이터 댓글창에서 많이 놀아주시고요. 요 시리즈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굿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끝!